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정을 지향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히 국어적으로 내가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아이의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을 침해한다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방, 특히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직원들, 식장님들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말 한마디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더 민감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자아란 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자아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것. 그 중에 중요한 게 자아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이걸 모르는 거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내면화가 안 되겠구나. 실행력이 약한 걸 보다 중요한 게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알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컨트롤이 될까요? 지금도 저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좋은 이론들이 나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더 엄격한, 더 아마 그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시키고 하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도 머슴살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식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해? 하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서 지금 말하면 언어 폭력이죠. 신고 대상인 거죠. 거기다가 손찌검도 했겠죠. 큰 폭력이죠. 체벌이죠. 아동학대 대상이죠. 지금 이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안정에 있어서는 완벽한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가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과 또 함께 연계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역할인데, 가정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다가가기가 좋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알기도 힘든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그 속을, 감정을,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고는 그 아이의 행동, 그 아이의 언어적인 것들 외에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래 이영래 쌤 말씀 들어보니 그래 내가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저런 친구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생긴 이 감정들은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이영래 어린 우리 어머님 성함은 어린 정품이 여사님 어머니인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정품이 어머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 아마도 또 그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그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들었겠죠.
이런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런 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남아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듣습니다. 모범 어린이고 착한 어린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의 말씀은 잘 듣고 네 엄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화 안 볼게요. 숙제 잘 할게요.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자아 속에 이영래의 자아 속에 남아있는 거죠. 왜? 인간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우리의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여러분 경험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우울하다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울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조금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린 자라는 말을 제가 쓰잖아요. 어린 자, 어린 흉내, 어린 자, 어린 흉내. 어린 흉내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교장실 옆에 준비실이라고 당비실이라고 하는데 당비실은 준비실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커피를 준비하거나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거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학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는데 이제 문이 이제 이게 열려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를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뭔가를 특별한 음식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고 누군가가 음식을 먹으면 교장선생님이 좀 드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이영래의 이 어린 자아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아마 요즘 태어난 이영래 같았으면은 앞으로 20년, 40년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이영래도 어쨌든 역사적인 존재이고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겠거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냄새가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냄새도 푹 잘 맡지도 못하는데 들어가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음식인데 본인들만 먹고 있으니까 순간 멈칫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생님 같이 먹어요. 아이고 선생님 좀 드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같이 좀 먹어볼까요? 하면서 먹는 게 어떻습니까? 대인이죠 대인. 어른이죠. 진정한 어른이죠.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아유 아니에요. 아유 뭐 제가 사실 원래 저도 뭐 그런 거 먹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아유 뭐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린 이영래가 올라오는 거죠. 뭐죠? 서운함이죠. 서운함. 저게 무슨 음식이지? 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뭐죠? 이게 뭐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뭐 이런 색깔이 다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먹는 그런 상황. 아마 따로 줬으면 혼자 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같이 있을 때 막 먹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어린 이영래가 발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 이영래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기본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받았던 경험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해결책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어떤 그런 안정의 어떤 그런 의지를 꺾었던 또는 영향을 줬던 그런 존재에게 진심으로 용서 괜찮아 이제 everything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드릴 말씀은 집에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글자 지도를 안 하는 거죠. 제 경험으로 30분 중에서 한두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개인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 철학이 중요한 거죠. 판단해서 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저의 입장은 뭐냐면 저는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 아이들 서울 기준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30명, 지금은 24명, 26명, 24명 정도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20명 이상은요,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조금 낮은 지역,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미약한다거나, 부모님과 아이들의 소통이 미약한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뭐 직장을 많이 나가는 경우. 근데 그런 지역조차라도 이 아이에게 학원이라든지 개인 어떤 뭐 문자 깨치기 그 프로그램을 시킨다든지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지금 문자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뭐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들, 유아 단계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다양한 체험, 다양한 경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언어, 문자를 배우게 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의 사고 영역이 축소되고 제한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그전에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건 좀 다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양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안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지금 3월 기준인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코로나 19 관련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 한 개인의 안전에 대한 또는 안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의문이 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옛날 그래 저는 한 번씩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욕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이제 저한테 요즘에 드러나는 그런 반응들은 어떤 거냐면 저도 많이 지금은 정말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를 못 보게 있는 거죠. 지나가다가 침 뱉는 사람 보면은 갑자기 막 그 감정이 확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이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나가다 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우리가 가는 그런 기본적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길 밖에까지 나와서 하면은